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묻고 답하기입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정의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네요. 우리 1급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지만 일단 핵심 위주로 한번 실업률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은요, 일단 경제활동 인구 조사 대상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조사 대상은 15세 이상 인구다. 15세 이상. 교수님 왜 15세 이상인가요? 19세도 아니고 15세 즉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세 이상부터는 충분히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15세 이상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몇몇 주요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업자죠. 실업률이니까. 그래서 실업자라는 개념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특히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인원. 요 인원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실업자 이렇게 눈여겨보시고요. 그러면 실업률은 뭐냐면 문의하신 거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한 번 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실업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실업률은 고용률하고 함께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 준비자라든가 구직 단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분명히 시장에서 일은 안 하는데 생산활동은 안 하는데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고용률에 대한 개념도 같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용률은 뭐냐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통계를 볼 때는 실업률 하나만 보셔도 안 되고 고용률만 봐도 안 되고 이 실업률과 고용률을 함께 봐야 된다.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통계 방식은 실업률은 실업자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를 100으로 곱한 거예요. 퍼센테이지 나오는 거고요. 고용률은 취업자에 대한 15세 인구를 나눈 상태에서 100으로 곱한 거다. 이렇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취업난이 장기간 지속되어 실업자 중에 상당수가 대부분 일자리를 포기해요. 구직 단념을 하죠. 그리고 가사나 취업 준비, 대표적으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공시생들이에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이분들이 대표적인 취업 준비생들이거든요. 한 40만 명 되죠. 그래서 이들은 실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분명히 생산활동을 안 하는데 실업률이 떨어지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나와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의료 서비스는 가치제죠. 공공재라고도 표현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어떤 교수님은 가치제라 하시는데 주로 이제 가치제 쪽에 더 가까워요. 이 메리트굿은요,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혜택이 공급되어야 하는 재화를 우리는 가치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말 그대로 가치제이기 때문에 어떤 선호하는 그러한 재화이기 때문에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쟁 과정에서 탈락자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탈락자는 주로 빈민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이고. 그러면 앞에 뭐가 있죠? 의료예요. 의료. 가치제는 가치제인데 무슨 뭐다? 의료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유태인의 속담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돈을 잃어버린 거는 조금 잃은 거다. 친구를 잃은 거는 더 많이 잃은 거다. 명예를 잃어버린 거는 아주 많이 잃은 거다. 건강을 잃은 거는 몽땅 잃은 거다. 그 대단히 유명한 유태인의 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이 의료, 보건 서비스는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가치제다 보니까 선호제거든요. 그럼 경쟁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냐? 다시 강조하지만 빈민들은 그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따라서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두 번째가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항상 정보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냐? 소비자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자본을 쓰는, 재화를 주는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의사들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의학적 지식을. 그러니까 공급자가 원하는 대로 소비자를 끌고 가요. 선생님, 저 CT 찍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안 찍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뭔가 보여요, 뭔가 이러는데. 아니 선생님, 저도 좀 알거든요. 그 엑스레이로만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있냐고. 선생님, 저 MRI 찍으셔야 돼요. 에? MRI요? 엑스레이 찍어도 되는데. 누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정보의 비대칭성. 따라서 국가가 이거는 적절히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수요의 불확실성이에요. 질병 발생 예측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공급이 비효율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간단해요. 자, 보세요. 의사 입장이에요. 의사 입장. 병원 입장이에요. 그러면 돈 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성형외과라든가 안과라든가.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외과 쪽이에요.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신경외과, 뭐 흉부외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 이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요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사람들이 뷰티 쪽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한 어떤 보양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쪽에다 집중하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돈 되는 것에 집중 현상이 나타나요. 한 번 더, 가치재건, 정부의 비대칭성이건 수레의 불확실성이 간에 이게 국가가 주도를 안 하고 민간이 주도하잖아요. 결국은 뭐냐? 돈 되는 것에 편중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로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적절히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부족한 설명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